한반도를 넘어 중국 대륙까지 삼키려는 일제. 그들에 맞선 최정예 항일 독립군. 숱한 역경에도 조국 독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청년들. 그들의 이름은 조선의용대. 그러나 해방 후 분단과 이념 대립의 비극 속에서 그들은 남에서도 북에서도 잊히고 지워졌습니다. 조선의용대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의 아들, 그리고 항일 답사 전문가이자 현직 교사가 그들의 흔적을 찾는 여정에 나섭니다. 중국 대륙에 남은 불굴의 항일 정신을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중국 후베이 성의 성도 우한. 1911년 우창 봉기로 촉발된 신해 혁명의 발상지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바로 이 도시에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중요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장소에 와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아마 길이 남을 장면이 촬영된 곳이기도 한데, 뒤로 보이는 곳이 1938년 10월 10일에 조선의용대가 창립된 장소에 저희들이 와 있는데요. 이곳이 선생님, 지금은 이렇게 모습이 바뀌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학교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의용대가 창립 당시에는 여기가 대공중학교거든요. 대공중학교. 네, 대공중학교. 예. 그런데 이곳이 이따가 저기 기념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역사에서 네. 가장 위대한 혁명, 신해 혁명이 시작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용대원들이 아마 그 의미를 따서 여기를 선택한 것 같아요. 중일전쟁이 발발을 하니까 우리 독립운동 진영도 우익진영과 자익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일종의 연합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익진영은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하게 되고, 좌익진영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어서 이제 중국과 함께 중일전쟁에 이제 대항을 하게 되는데,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던 약산 김원봉은 드디어 이곳에서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약산 김원봉 장군은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1919년에 의열단을 만들어서 20년대 아주 꾸준히 의열투쟁을 이어왔고요. 군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1932년 난징에서는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만들고, 이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35년에 조선민족혁명당을 결성한 다음에 드디어 중일전쟁 시기에 이곳에서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조직을 했는데, 선생님, 조선의용대가 우리 역사에서 또는 항일전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곳에서 우리 민족의 첫 정규화 항일 부대가 탄생한 것이거든요. 네. 그 우리 민족이 항일 투쟁사, 네. 우리 민족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그 과정에서 처음 국민당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정규화된 항일무장대학가 탄생했다는 이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구성원이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근 100명이 되는 중국이 최고 군사학원인 황포군관학교, 여기를 졸업한 근 100명이 우리 민족이 청년들이, 혈혈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100여 명, 그 외의 사람들까지 100여 명이 여기서 조선의용대를 구성했는데, 사실 이 대부분 사람들이 군관이에요. 군관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하자면 선생님 장교, 이렇게. 장교. 그러니까 이건 일반 사병 부대가 아니라 그 부대원 거의 대부분이 다 어떤 그 장교로 이루어진. 그렇죠. 전부가 장교예요. 이곳에서 창립된 조선의용대는 시시각각 대륙의 중앙부를 침략해 들어오는 일본군이 우한을 함락하기 직전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용맹함을 떨쳤습니다. 사실 이 도시 자체가 영웅의 도시고 영용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중국 정부의 국민당 정부의 임시 수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 일본군이 이 무한을 함락시키는 그 전야에 우리의 의용대는 끝까지 잘 싸웠거든요. 그 기술이 광마략이 홍파고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마략은 중국의 최대의 문호이고 그 당시 큰 역할을 하시던 작가인데 그분이 무한이 함락되는 전야에 자기 차를 타고 이 텅 빈 그러니까 중국 부대가 다 철수한 텅 빈 무한 시내를 작별 인사를 하려 돌았거든요. 이곳으로요. 그런데 문득 한 부대가 계속 남아서 이 길바닥에 벽에다가 일어로서 항일 구호를 쓰는 거예요. 중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그렇죠. 아니고 일본어로 썼다는 네네. 그래서 광마리가 너무 그 감동되고 신기해서 내려서 물어보니까 그 부대가 조선 이용대였어요. 그래서 그 책의 서술에 광마략이가 중국인도 일본 유학 갔던 사람들이 많고 일어를 아는 사람도 많은데 이 유난한 그 무한이 함락되는 이때에 우리 중국 사람 다 어디 가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항일 그 구호들을 쓰고 끝까지 버텨서 싸우는가 참 그들한테 존경심이 가고 또 우리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이런 책이기도 하고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한에는 조선의용대 결성지 말고도 우리 독립운동사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유적지가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표지석도 없다는 게 아쉬움을 남깁니다. 20년 전에 왔을 때 저 첫 창문에서 연세 많은 분이 우리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말씀이 이 손으로 이렇게 저쪽을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여기에 조선 사람들이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러면 저 몇 개 건물 그 방들이거든. 2층의 방들인데 그 당시에 김원봉 부부, 김원봉, 박사정 부부 그리고 최창익, 그리고 허정숙 부부, 그렇죠. 그리고 김성숙 부부, 그렇지 부부, 네네네. 그리고 유자명 부부, 이렇게 다 여기에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열단과 의용대의 그 중요한 지도자들과 조직자들이 다 여기서 여기 계신 거죠. 마당이 있고, 다행히 해도. 선생님, 여기는 이제 우리가 조선의용대 창립과 관련해서 한 곳을 더 찾아왔는데요. 조선의용대가 1938년 10월 10일 창립이 됐고 3일 후에 그 창립을 경축하는 또 행사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창립 경축 행사가 있었던 한국기독교청년회 강당 앞에 저희들이 와 있는데 사실 이 기념회를 한 것이 그 당시 신화일보, 신화일보에 상세하게 기록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신화일보가 이 바로 옆에 팔로군 기념관 거기에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영만리 중국 대륙의 한가운데서 조국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창설된 정예부대 조선의용대. 식민지 조선을 탈출해 이곳 우한까지 모여들어 총을 잡은 젊은이들 가운데 김혜양 씨의 아버지 김학철 선생도 있었습니다. 그 조선의용대의 역사를 항전별곡이나 격정시대나 해랑강은 말하나 이런 여러 작품으로 썼는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그 김학철 선생의 이름과 김학철 선생의 문학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생님.
특히 우리가 항일 문학이 대단히 왜소하다 이렇게 평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위대한 항일 문학을 쓴 김학철의 문학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면 그 자랑스러움과 자긍심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항일하려는 청년들이 여기서 네. 피 끓는 투쟁을 하였고 또 이 무한히 함락되는 마지막까지 네. 그 군사로서 마지막까지 여기서 네. 피 흘리며 싸웠거든요. 이것을 우리 후세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네. 일본군이 우한을 함락하자 조선의용대는 중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타이항산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대륙의 중앙부를 점령하려는 일본군에 맞서 가장 치열한 격전이 치러졌던 곳.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여긴가 보죠? 예, 선생님. 여기 아마 좀 허름하게 있는 예, 선생님. 그런데 그 왜 조선의용대가 이 태양산 지구로 이동을 했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황하를 건너기 전에 이남에서 있을 때 그때 갈라져 가지고 일부분은 중경으로 가고 네. 그 약산 김원봉이 직접 지휘해서 중경으로 가고 일부 많은 사람들은 북상을 하는데 예. 그 원인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 네. 그 의용대 부대라는 것은 자꾸 확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확충을 하려면 남방에는 조선 청년들이 아주 적고 화북에 주요한 청년들이 있거든요. 이건 김학철이 직접 말한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북에 있는 우리 조선 청년들을 흡수를 해서 부대를 늘리겠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또 하나는 계속 일본군과의 최전선에서 남아서 싸우겠다. 이 두 가지가 목적이죠. 그래서 남에서 황하를 건너서 이쪽 북쪽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예, 선생님 여기 보니까 와, 이 허름한 건물이긴 한데 조선의용군 전적지 예타라고 하는 표지판이 그래도 남아 있네요. 41년 1월에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바로 이곳에서 결성했다고 하고 41년 7월 7일, 7월 7일을 아마 일부러 정한 것 같아요, 선생님. 7월 7일이 그 중일전쟁이 발발했던 그 노구고 사건이 바로 7월 7일에 있었으니까 그때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도 충칭에 있었던 약산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대장 휘하의 조선의용대가 그 유지되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의용대라는 표현도 그대로 썼고 그 조선의용대 중에서도 화북지대다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선의용대의 태양산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 지금 뒤쪽으로 정말 태양산의 이런 산들이 정말 이게 이런 걸 첩첩산중이라 그러나 봐요. 이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약간 안개가 지금 그 끼어서 더 그런 멋진 그런 배경 뒤로 하고 지금 큰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여기 지금 읽어보면 조선의용군 태양산지구 항일전 순국 선열 전적비 이렇게 돼 있네요. 선생님 여기에도 이 중국의 어떤 시골 이 마을에도 한글로 지금 비석이 서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 운두조천의 조선의용대가 41년부터 42년 한 5월경까지 주둔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 이 태양산 지구 전체에서 조선의용대가 어떻게 싸웠고 어떤 희생을 당했는지 하는 지금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고요. 조선의용대가 주둔했던 마을 입구에는 반가움을 넘어 감격스럽기까지 한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용대가 우리말로 써놓은 글씨. 총을 하늘을 향해 쏘시오. 일본군에 강제 징병돼 끌려온 조선 청년들에게 같은 민족을 죽이지 말라는 당부를 해놓았습니다. 건물의 한쪽 벽에는 상관을 죽이고 조선의용대를 찾아오라는 글귀도 쓰여 있습니다.
언제 일본군과 교전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품었던 동포애를 짐작할 수 있는 글귀들. 마을의 중국인들이 용맹한 조선의용대를 기리는 의미에서 새기고 또 새겨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운전하고 한 4년 왔을 때 하고 이 표지판이你父亲 扶那个俘虏那个位置，应该就在下边，这个这一带。 金里恩格那尔米特，今日战得了啦，波尔灭来用了。 이분 성함이 호애조 선생이잖아요. 네네. 근데 애조가 사랑할 애에 조선할 때 조라면서요, 선생님. 타지에서 뭐 충분히. 저기에 술을 가져왔어요. 아저씨, 제가 김학철이 아들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젠 저희 아버지도 거기로 가셨으니까 서로 편안히 계세요.